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DG의 양띠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보면 채널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좋아요, 구독 이런 화면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 하나가 끝나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드립처럼 이렇게 중간에 탁탁 화면을 끊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명칭이 이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범퍼 또는 채널 아이디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물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면 좋지만 에펙도 다뤄야 되고 나름대로의 디자인도 좀 해야 되고 만드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다음에 만들지 뭐 하고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펙 없이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간단하게 나만의 채널 범퍼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BDG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레벨 1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그런 칼라바에다가 자막을 입혀서 범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뉴 아이템 클릭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HD 바즈 앤 톤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창이 나오는데 뭐 따로 만질 거는 없을 거예요. 그냥 OK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HD 바즈 앤 톤이라고 생기는 거 보이시죠?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저는 이 두 영상이 바뀌는 이 사이에다가 이 칼라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HD 바즈 앤 톤을 드래그 한 다음에 사이에다 넣고 컨트롤을 누르고 놓으면 기존 비디오를 이렇게 뒤로 밀면서 들어갑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삐 소리는 너무 길게 들어가면 좀 거슬리니까 재생을 해서 네, 이 정도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는 지워주시고 리플 딜리트해서 재생해보면은 이렇게 잠깐 컬러바가 나왔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여기다가 자막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면은 뭐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적어줘야겠죠. T를 눌러서 텍스트 툴로 바꿔주시고 화면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자막을 입력해 줍니다. 구독 앤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칼라바다 보니까 좀 약간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자막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자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폰트는 저는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쿠키런체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가장 두꺼운 스타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좀 쭉 키워서 화면 가운데 이렇게 오게, 이 정도 크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80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좀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좀 줄 거예요. 아래 어피어런스 부분에 색상은 그냥 하얀색으로 두고 스트로크에 체크해 주시고 녀석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해서 뭐 한 두께는 30 정도 좀 더 올려도 되겠네요. 한 40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눈에 잘 띄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 섀도우 넣어줄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까만색으로,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이렇게 최대로 올려주시고 거리는 약간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한 10, 20 정도로 떨어지게 하고, 지금 이게 약간 뿌얘지는 블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블러 40으로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딱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화면 정중앙에 오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화면 중앙에다 옮겨주시고, 지금 길이도 컬러바랑 똑같은 길이어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삐하고 짧은 범퍼가 완성됐습니다. 자, 자막만 넣기 좀 심심하시죠? 레벨 2입니다. 방금 만들어준 칼라바에다가 프로필과 그리고 채널 이름까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사로 쓰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아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자막 위 채널에다가 올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보면은 이렇게 화면 위에 아이 얼굴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이 네모로 쓰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이니까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사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오파시티 아래 보면은 마스크 생성 툴이 있죠. 이 중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해당 부분만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지금 보면 그리고 약간 모양도 타원형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원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얼굴 부분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마스크도 옮겨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이 약간 프로필 느낌이 나게 이렇게 좀 더 키워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원형의 프로필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옵션 쪽에 보면 패더 값은 기본으로 1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0으로 내려주시고, 사진 크기는 지금 너무 좀 크니까 여기 모션에서 가서 스케일을 한 70 정도로 이렇게 줄여줄게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생겨요. 그래서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딱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아래다가 채널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다시 T를 누르고 자막 도구 바꾼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딸의 이름을 따서 임의로 효니 TV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요 효니TV 글씨를 클릭을 해서 화면 중앙에 오게끔 사진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작성한 스타일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뭐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단 작업 영역에 그래픽을 클릭을 하면은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에센셜 그래픽 창이 열려서 에디트 누르고 지금 효니T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바꿀 거 없고 색상만 좀 바꿔줄게요. 여기 뭐 필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두고 스트로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저는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의 핑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아까는 이렇게 그림자를 좀 진하게 넣었었는데 이거는 섀도우는 클릭을 해서 꺼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자막이 잘 보이도록 배경 막대를 좀 깔아줄 거거든요. 이 도구 모음 창에서 보시면은 펜 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좀만 기다리면 이렇게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렉탱글 툴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채널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긴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해서 딱 놔주면은 이렇게 자막 위에 회색 막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센셜 그래픽 창 여기 보면은 레이어처럼 나오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쉐입 1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금 그린 사각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효니TV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 보면은 자막 아래로 회색 막대가 깔리죠. 이것도 타임라인처럼 이 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이는 구조라서 지금 이 쉐이프 01 즉 이 사각형 막대는 아래로 깔아줬어요. 이제 이 녀석 색상을 바꿔줄게요. 필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색상이랑 똑같은 걸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저는 이 스포이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안 먹더라고요. 잘 정확하게 색상을 클릭을 하는데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아래 여기 효니TV로 가셔서 스트로크 색상을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샵한 다음에 이게 헥스라고 해서 이 색상 번호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쉐입 1로 가셔서 필에다가 여기 값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같은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좀 아쉬우면은 이 녀석을 셀렉션 툴 다시 V 눌러서 바꾸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조절을 한다든지 두께를 조금 이렇게 얇게 만든다든지 해서 모양을 언제든지 화면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제 맞춰주시고 이 두 개도 칼라바랑 똑같은 길이가 되게 이렇게 길이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기존에 작업을 해줬던 구독, 좋아요도 자막을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아래에 있다 보니까 글씨가 깔려서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가장 위 채널로 올려주시고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구독, 좋아요는 폰트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클릭을 하고서는 뭘로 바꿀까요? 약간 좀 필기체 느낌이 나게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크기도 좀 줄일게요. 지금 180이나 되는데 한 10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크기가 줄인 만큼 이 스트로크도 줄여야 됩니다. 한 절반 20 정도로 줄이고 지금 섀도우도 20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줄여서 약간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이 사진 위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V 눌러서 화면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마치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삐 하고 프로필과 채널 이름까지 추가된 범퍼 완성입니다. 자, 이 칼라바 삐 소리가 좀 식상하다. 이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벨 3입니다. 나만의 채널 범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칼라바는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서 아래에 마찬가지로 뉴 아이템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칼라 매트라고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옵션을 묻는 게 나오는데 OK를 일단 누르시고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약간 분홍빛 나는 녀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하늘색의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OK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칼라 매트 이름 정하는 거 나오죠? 이거는 저는 범퍼 배경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 이렇게 범퍼 배경이라는 저희 소스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비어있는 이 칼라바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좀 길죠? 다른 곳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쭉 줄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길이만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뭐 단색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여기 이펙트 쭉 눌러서 이펙트에서 이번에는 램프를 검색을 해줍니다. RAMP를 검색을 해서 요 범퍼 배경에다가 적용을 딱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여기 옵션 이펙트 컨트롤 창에 램프의 옵션을 보면은 이 스타트와 엔드 색상을 정해주면은 꽤 괜찮은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까만색 이 스타트가 위쪽이고 하얀색 엔드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스타트 컬러 위쪽을 저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아래쪽 엔드 컬러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약간 이 하늘색의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서 OK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이 밝은 그라데이션이 생성이 됐죠. 저는 이 아래 엔드 램프를 좀 위로 쭉 올려서 이 하늘색이 좀 더 위로 올라오게, 스타트는 이렇게 좀 위로 더 올려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늘색 느낌이 나게 만들어줬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B톤이 없어졌으니까 효과음도 하나 넣어줄게요. 다시 프로젝트로 가보시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이 마법봉이라는 효과음을 하나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이렇게 해줍니다. 뒤쪽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효과음이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B 소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더 길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이 경계에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커서 바뀌죠. 해서 쭉 밀어줄게요. 한 25프레임 정도 나오게끔. 이제 이 범퍼로 만든 클립들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네스트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시켜줄 거예요. 해서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은 채널 범퍼라고 해서 바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네스트 시퀀스로 묶이죠. 이게 서서히 커지도록 네스트 클릭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로 이동을 해서 처음 스케일 스톱워치 눌러주고 가장 끝까지 간 다음에 이 녀석을 105으로 5% 정도 점점 커지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만의 범퍼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레벨 4입니다. 지금 만든 범퍼를 좀 특별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생성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컷되면서 범퍼가 나오고 다시 컷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범퍼가 쫙 화면을 채우면서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싹 사라지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스트를 클릭을 하고 이 오퍼시티 아래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 생성 도구 중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 조그맣게 사각형이 생기죠? 작업을 하려면 좀 배율을 줄여줘야겠어요. 25%로 하면 화면 전체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화면 전체가 보이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가 선택이 되게끔 마스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 구성이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서 우선 이 마스크 패더 값은 0으로 줄여 주시고 마스크 패스에다가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15프레임 하나 둘 셋 정도 이동을 해서 다시 키프레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잘 안 보이죠? 화살표를 이동을 해서 가장 첫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고 마스크 다시 클릭하셔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포인트 2개,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줄여야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포인트 2개를 쉬프트 누르고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 녀석을 왼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없어지죠. 범퍼가 여기까지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샥 이렇게 화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오른쪽으로 사라져야 돼요. 아까 채워지는 키프레임,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이죠. 여기서 한 10프레임 좀 길고요. 한 7, 8프레임 정도 이동을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 가장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15프레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면 가장 마지막으로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총 4개가 찍히겠죠. 이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다시 마스크를 클릭을 하셔서 이 왼쪽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여기 마스크 포인트 2개를 쉬프트 누르고 동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쭉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채워졌다가 잠깐 유지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범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화면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범퍼가 나오게 되죠. 이게 영상 위에 범퍼가 덮이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범퍼 시퀀스를 채널 2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변경되기 전 영상을 여기 보면 검은색 화면이 이렇게 쭉 15프레임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이 녀석을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밑에 깔리면서 그 위에 이 범퍼 영상이 채워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범퍼가 사라지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검은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뀌게 될 영상을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 밑에 깔리게끔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상이 모자랄 수 있어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영상이 기네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영상을 여기서부터 쓰고 싶은데 아무리 앞으로 당겨봤자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변경되는 지점에서 영상을 한번 잘라주시고 R키 누르면은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 변경이 됩니다. 해서 이 녀석으로 검은 화면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잡고서는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그 길이에 맞춰서 영상이 느려지면서 길이를 늘릴 수 있거든요.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까지 다 늘려주고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슉 화면을 덮으면서 등장하는 범퍼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나만의 채널 범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고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업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매번 작업한 거를 영상 만들 때마다 다시 작업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위에 파일 보시면은 Save As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이거를 채널 아이템이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해서 저장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범퍼 작업한 것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다 지워주세요. 이것도 지우고 영상 소스들도 이렇게 싹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채널 범퍼 이 네스트 시퀀스와 아래 보시면 효과음만 이렇게 딱 남아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서 이 녀석을 채널 아이템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다른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범퍼를 쓸 일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 창에서 아까 만들었던 범퍼만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채널 아이템이라고 있죠. 이 녀석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옵션이 나오는데 그냥 맨 위에 있는 임포트 인타이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딱 누르시면 폴더가 하나 딱 생기면서 채널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요. 아래 눌러보시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시퀀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 범퍼라는 녀석 보이시죠? 그리고 시퀀스 1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이 마스크 값과 이렇게 효과음까지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작업하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그래서 이 녀석을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난 여기다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옮겨서 간단하게 갖다 놓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면서 적용이 되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별도의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두고 영상을 만들 때마다 그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막의 마스터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마스터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두고 그거를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알죠?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 누르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상 꿈나무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